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설 격리 Q&A랑 그리고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입국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자가 격리 대신에 호텔에서 묵게 되는 시설 격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설 격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자가 격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집에 있는 가족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설 격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시설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호텔 예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호텔 예약은 그냥 자기가 호텔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자신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면 그쪽에서 직접 호텔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대신 해줍니다. 저도 물론 호텔에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로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연락을 하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 도봉구가 거주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구에 있는 스카이파크 호텔이었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구에 있는 더 리센치 호텔이었어요. 보건소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동대문구에 있는 더 리센치 호텔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과 거리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리는 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용한 동대문구에 있는 더 리센치 호텔의 경우에는 장안평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호텔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엔 어디에 그 호텔이 위치해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격리를 끝나고 2주 후에 나가서 보니까 장안평역 근처에 있더라고요. 호텔에서 보건소까지의 이동수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방역택시,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소에서 제공해주는 차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봉보건소를 이용했는데요. 그쪽에서 동대문구까지 제공이 되는 차량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방역택시를 이용했어요. 금액은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예약을 해줬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었는데 아마 따로 예약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호텔 숙박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묵는 비용은 10만 원이고요. 보통 2주를 묵기 때문에 총 140만 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묵는 자신이 사비로 내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다행인 점은 숙박료에 세끼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식사비를 환불해 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도착을 해서 숙박료를 결제하고 자기 방으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낀 점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생각했던 것만큼 작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2주나 있나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있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점은 창문이 되게 커가지고 그게 답답한 면 없었던 것 같아요. 방 안에는 모든 편리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가 있고 TV가 있고 그리고 커피포트도 있고 커피 녹차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냉장고, 미니 냉장고로 있었고 물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 화장실이 있었고 약간 작은, 저한테는 약간 작은 책상이랑 의자가 있었고요. 그 외에 뭐 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침대 같은 경우는 생각한 것보다 되게 작았거든요. 진짜 1인 침대였고요. 그리고 TV는 한 23인치 정도 됐었는데 저는 TV는 한 번도 안 틀어봤어요. 화장실은 되게 잘 돼 있고요. 샤워도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 그리고 샴푸랑 린스랑 바디워시, 칫솔, 치약 이런 게 있었는데 보통 호텔에 들어가면 그 뭐 치약, 칫솔 이런 게 보통 한 개씩밖에 없잖아요. 한두 개밖에 없는데 여긴 들어갔더니 이제 2주를 있는 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칫솔도 한 7개인가 있더라고요. 구비시설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나 부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박료에는 새끼의 식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식사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아침은 아침 7시에 나오고, 그리고 점심은 오후 12시, 그리고 저녁은 오후 6시경에 나옵니다. 음식이 도착하면 그 문 앞에다가 음식을 두고 노크를 하거나 벨을 눌러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1시간 정도 안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전화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잠을 자게 됐는데, 그러면 아침에 식사를 빨리빨리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잠을 깬 적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은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기를 그 전원을 뽑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냥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음식이 없었어요. 간식 같은 건 따로 나오지 않고요. 밥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간식 생각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참고로 고기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끼니마다 고기가 안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정도 빼고는 점심, 저녁은 굉장히 고기가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왔거든요. 저는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고기가 나올 때는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침에는 보통 죽이 나오고,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밥이랑 뭐 국이나 찌개 이런 거 반찬이랑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메뉴는 과일이랑 야채가 들어간 샐러드랑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반 정도는 계속 그 야채 샐러드 안 먹고 그냥 일반 메뉴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죽이 좀 많이 나와요, 아침에. 그래서 죽 나오는 날은 야채 샐러드로 바꿔달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과일 야채 샐러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쨌든 과일 야채 샐러드 추천해드립니다. 방 안에 있다 보면 좀 심심할 때가 있는데요. 또 답답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는 창문을 열어가지고 창 밖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묵었던 더 리센치 호텔 같은 경우는 창문이 엄청 크게 돼 있어요. 밖에만 보면 되게 시원한 맛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호텔이 바로 굉장히 큰 대로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도 크고 문을 열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문을 열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버스 소리가 엄청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앞 빌딩이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막 공사 소리 들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만큼은 창문을 자주 열진 못했어요. 물 같은 경우는 저는 작은 생수통으로 한 30통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물을 요청을 하면 더 주기는 하는데, 일정 양 이상으로 이제 요구를 하면 한 통에 500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격리를 하는 중에 가장 즐거웠던 날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날은 바로 쓰레기를 치워가는 날입니다. 쓰레기는 보통 3, 4일에 한 번씩 걷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랑 뭐 이런저런 쓰레기를 다 모았다가 3일이나 4일 정도 만에 이제 한 번씩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음식물이 이제 많다 보니까 막 냉장고에 음식물이 쌓이게 되잖아요. 냉장고도 미니 냉장고이기 때문에 몇 개만 넣으면 냉장고가 꽉꽉 차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되면 문 앞에다가 이 정도 되는 폐기물 처리통 같은 거를 이제 놔요. 근데 그 안에 비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에다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그리고 남은 공간에는 일반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버리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쓰레기 버리는 날은 저한테 너무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해외 입국자들은 한국에 입국을 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라는 그런 앱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이렇게 체온을 재가지고 시스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자가격리자 보호 앱에다가 그 체온을 넣었는데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일이에요. 왜냐면은 조금만 지나면 아침이 벌써 지나가고 뭐 하고 있으면 벌써 오후가 지나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앱에서 막 그 체온을 넣지 않으면 막 이렇게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그 앱을 체크하면 빨리 이제 체온을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체온계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체온을 재가지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몇 번 빠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문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호텔에 머물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다른 방에 흡연자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흡연자분은 밖에 나가서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아마 피우셨던 것 같은데 그 냄새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옷이나 제 소지품에 담배 냄새가 다 배가지고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 호텔에 묵었을 때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건 알았고 옷에 냄새가 배인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묵었던 방의 책상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노트북 2개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노트북 2개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놓긴 놨는데 막 노트북 하나는 거의 막 책상에서 엄청 삐져나가는 거예요. 거의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책상이 작았던 점이 조금 아쉬웠지 않나 합니다. 빨래 같은 경우는 아마 빨래를 하는 서비스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빨래를 딱히 하진 않았고요. 속옷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빨아봤는데 장마라서 그런지 막 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빨아도.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빨고 그 이후에는 빨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호텔 프론트에 요청을 하면 빨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2주 동안 시간이 빨리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호텔을 예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설 격리를 하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 그 작은 방에서 과연 2주 동안 지낼 수 있을까? 그 점이 가장 염려스러웠는데요. 막상 있어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하는 회사 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루에 반 정도 이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갔고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도 끼니 때마다 이렇게 막 주기 때문에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저는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되게 길다고 생각됐지만 막상 있어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2주가 끝나면 이제 퇴실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2주 만에 사람들을 보고 지하철을 타고 하는 거는 되게 좋았어요. 아,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좋구나. 이렇게 저의 2주 동안의 호텔 시설 격리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호텔 시설 격리를 생각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도 잘 갔고 그리고 밥도 잘 주고 어쨌든 편하게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